짬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좌를 보고 계신 분들은요, 두 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시험을 보신 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열어보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그 바로입니다. 우리 내년 24년도를 대비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강좌를 열어보실 거예요. 바로 어제 여러분들 시험 시행이 있었습니다. 자, 그 시험에 대한 우리 여러분들 보신 시험 있죠? 우리 지방직 시험을 보셨는데 그거에 대한 20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는 굉장히 쉬웠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20문제였지만 시간이 허락했다 그러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한 18문제는 이렇게 풀지 않으셨을까? 한 16문제에서 18문제까지 아마 접근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 안배 이런 거를 잘 하셔서 시험 문제를 접근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의 키워드는요, 전력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력량. 그러면 이제 얼른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 전력량은 일반적으로 W라고 표시하고요. 전력에다 우리 뭘 곱해서요? 시간을 곱해서 전력량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 단위는요, 이렇게 돼 있죠. 와트, 우리는 기본적인 단위는 세컨드입니다. 세컨드라는 얘기는 이 T가 우리 뭐란 얘기죠? 초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단위가 뭐로 돼 있죠? 와트 아워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 이제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 어디 있나요? 여기 P입니다. 그렇죠? 180와트라는 것이 우리 뭘 나타낸다? P를 나타낸다. 이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근데 무심결에 쓰신 분들이 답을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자, 우리 보면 T 시간 어디 있나요? 30초라고 돼 있죠? 여기 30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곱하면 38에 24 3이니까요. 5,400이 되죠? 그러면 이 답은 5,400입니다. 이때 단위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쓰신 분은 오답인 거예요. 오답입니다. 근데 요거 4번 쓰신 분들도 의외로 많은 걸 알고 있는데 4번 틀렸다. 왜 그러냐면 단위가 우리는 와트 세컨드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요. 뭘 묻고 있다고요? 와트 아워를 묻고 있다. 그러면 이 와트 세크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시간으로 고치기 위해서 이걸 뭐로 나누면요. 1시간은 3,600초잖아요. 그래서 1시간으로 나누면 얘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1.5 와트 그죠? 아워로 바뀐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시면 이 정도는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이는데 간혹 가다가 요거 생각 못 하셔서 답을 몇 번으로 쓰신 분이 있다. 우리요 4번으로 쓰신 분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틀리신 분들이 의외로 제가 들리는 말로는 그거 틀렸네요 하신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단위를 살짝 바꿔놓은 경우가 우리 시험 문제는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요 1번에 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가볼까요? 이제 1번은 이렇게 해서요 마무리 짓고요. 자, 우리 2번 갑니다. 2번. 다음 설명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 뭐 이 문제 답을 찾는 데서는 여러분들은 뭐 금방 찾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나온 4개를 다 따져서 답을 찾는 건 아니거든요. 자, 1번 가볼까요? 용량성 리액탄스는 전류에 비례한다. 여기 뭐죠? 옳은 거 찾으로서 용량성 리액탄스는 XC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계신 우리 전류를 구하면 전류는 전압을 뭐로 나누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용량성 리액탄스, 요 임피던스 성분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전압하의 관계다. 그러면 요 두 개 사이의 관계는 비례가 아니라 우리 뭐가 되죠? 반비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억 들어가 있는 건 다 틀린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1번하고 2번은 답이 아닙니다. 그럼 3번하고 4번이에요. 그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니은하고 니은을 찾고 이제 답을 찾아가는 요령이니까요. 니은을 찾아가서 답이 되면 3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 니은이 틀린 답이 되면 답이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볼까요? 니은 갑니다. 용량성 리액탄스. 자, XC는 우리 XC는 뭐가 되는 거죠?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시 풀면 뭐가 되나요? 2파이 F가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C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묻고 있는 게 뭐냐면 주파수, 용량성 리액탄스하고 주파수는 무슨 관계가 있다? 여기 용량성 리액탄스잖아요. 주파수의 관계는 서로 이 두 개의 관계는 뭐죠? 비례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야 됩니까? 답이요? 반비례가 돼야 답입니다. 그럼 니은이 틀려 있네요. 그럼 다음 몇 번이 답이 되죠? 디귿하고 니은을 볼 필요 없이 답은 몇 번이 답이 된다?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빨리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시간 보고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죠. 이거 풀어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3번 맞고 4번 요거만 볼까요? 용량성으로 할 때는 캐피센스 반비례인데 요거 나와 있는 거네. 요거하고 요거는 뭘 묶어죠? 요거 관계되잖아요. 비례미가 반비례미가 반비례죠. 니을 맞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두 개는 틀려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중에서 디귿이 그죠? 디귿. 그다음에 니은이 틀려 있으니까 답은 4번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디귿하고 니을이 맞도록 답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답을 찾는 데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틀리시면 안 돼요. 그냥 이런 것들은 우리 흔한 말로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답을 얼른 우리 시간을 버는 그런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2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가볼까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공부가 좀 기본적인 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 답변에서 그렇지 하고 답을 찾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옳지 않은 걸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여기서는 일단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쓰면서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쓰면서 일일이 유도해가면서 그러고 답을 쓸 수 있는 시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 빨리 떠올려서 눈에 보이는 건 바로 쓰는 거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 전압과 전류가 동의상이다. 옳지 않은 거 벌써 이게 틀렸네요. 그죠? 직렬 공진일 때는 전류가 뭐가 되는 거죠? 우리요?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1번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j2의 오메가 L의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됩니다. 자, 우리 직렬 공진에서는 뭐가 된다고 그랬나요? 임피언스가 직렬 공진에서는 임피언스가 커집니다. 허우성분이죠. 커진다는 얘기는 작아지는 거죠. 반대로 얘기를 했네요. 임피언스 성분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최소가 됩니다. 그렇죠?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전류를 기준하면 전류는 뭐가 되냐면 최대가 됩니다. 그 이유. 그죠? I는 뭐가 되죠? Z분의 V가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임피언스가 뭐죠? 작아지니까 얘는 뭐가 되죠?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임피언스가 최소가 된다는 의미는 결국 뭘 나타내냐면 허수부를 우리 뭐로 간다고 우리요? 0으로 간다.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허수부를 뭐로 간다 우리요? 0으로 간다. 이게 다 이 안에 숨어 있는 내용이에요. 허수부를 0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제2 성분 여기 나와 이게 뭐가 된다 그러죠?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답이 요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4번도 맞는 거. 그죠? 요게 0이 되니까 뭐만 남는 거죠? R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회로. 그러니까 요것도 맞는 거. 1번은 틀린 거고요. 자, 2번. 전압과 전류가 동의상이다. 소자가 뭐뭐일 때는 R만의 회로에서는 전압과 전류가 우리 뭐가 되죠? 위상차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동의상이라는 의미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맞네요. 동의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틀려 있다고요? 1번이 틀려 있다. 요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빨리 떠올리셔서 답을 체크하는 데까지 가는데 그렇게 나 이거 힘들어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R만의 회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기억하고 계셔야죠. 그죠? 전류가 주어져 있고요. 전압과 여기 전압이 주어졌을 때,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은 소자가 R만 있을 때는 전류하고 전압이 같은 축성이 있으니까 위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동위상이라는 뜻이고 L만 있을 때는 전압과 전류를 기준했을 때 아마 본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니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걸 지금 처음 보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기본 이론을 들으시고 이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를 하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죠. 그죠? 저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만큼 뭐하다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니까 늦은 거죠. 지상. 그리고 또 요거를 기준하면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면 이때는 C만의 일에서는 뭐가 되나요? 여러분들 전류가 반대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죠? 우리요? 지상이 되는 거예요. 진상이 되는 거예요. 앞서는 거고. 빨간색을 이렇게 L만의 회로에서는 뭐가 되죠? 전류가 전압보다 90도만큼 늦으니까 요거는 우리 뭐죠? 지상의 회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셔서 여러분들 거를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요거 좀 잘 좀 정리를 하셔서요. 요걸 한눈에 딱 기억하고 있다면 요 3번 같은 유형의 문제 답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확인하셨어요? 여러분들 거 좀 체크를 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그렇죠? 자, 우리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한 강의 마무리 짓다 보니까요. 여기 나온 20문제는 아마 다 못 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 먼저 골라서 한 강의 마무리 짓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나머지 문제도 또 풀어서 또 올리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번 갑니다. 5번. 이 문제를 또 어려워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쉽게 접근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V2 값 출력 전압이 다른 거죠. 보면 자, 우리 요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편합니다. 전류가 이 도트 점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는 전류 표시가 없는데 그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요. 우리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해서 간다.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잡혀 있으니까 얘는 우리 뭐가 되죠? 가동이 됩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보면 전류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점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플러스가 있으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흘러서 이렇게 해서 점에서 나오는 방향, 점에서 나오는 방향, 똑같이 나오는 방향, 똑같이 들어가는 방향 잡히면 우리 뭐로 가자고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이런 거 답을 찾으시면 편합니다. 이걸 뭐 회로를 구성을 따져서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빨리 가야 돼요. 그러면 가동과 가동. 그다음에 여기도 가볼까요? 여기 뭐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그죠? 점에서 전류가 나오는 방향으로 잡혀 있고 플러스니까 마찬가지 이렇게 간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똑같이 나오는 방향 잡혔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뭐죠? 가동이라고 보자. 이걸 볼까요 이제?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점에서 뭐죠? 나오는 방향으로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여기 보면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출발한다 그랬으니 이렇게 하면 여기는 뭐죠? 들어가는 방향.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인데 나오는 방향. 요거는 서로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뭐죠? 나오는 방향 서로 엇갈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 뭐로 가자고요? 차동으로 가자. 그렇죠? 그래서 2차 측 전압이 V2.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뭐냐면 가동일 때는 M DT분의 그때 1차 측에 들어온 전류에 의해서 2차 측 요 전압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M DT분의 D의 I1으로서 나타납니다. 이건 우리 뭘 때죠? 우리요? 가동일 때. 이거는 차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다른 거 하나 찾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몇 번이 답이 되죠? 요거 3번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요거 답을 찾아가는 데서 그렇게 뭐 큰 어려움은 아마 느끼지 않으셨을 거라고 보여져. 뭐 그래도 공부 좀 하셨으면 요거 하고 아마 답을 바로 찾아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구하지 않더라도 그냥 가동인데 얘는 차동이 돼가지고 답을 얼른 쓰시면 되죠. 굳이 뭐 이거 생각할 필요 뭐가 있나요? 그렇죠? 요거 따진 것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계산 문제 따지면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이제 그런 과정만 거치면서 답을 따라갔다고 하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하나? 같은 방향으로 점이 똑같이 위에 있네? 가동. 이렇게 외우시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아래쪽에 있네? 가동. 여기 보니까 엇갈려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뭐죠? 엇갈려 있죠. 서로 엇갈려 있을 때는 우리 뭐죠? 차동.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요거 이제 병렬을 떼지만 변압계에서지만 우리 직렬로 연결됐을 때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왼쪽. 그죠? 여기가 L1, L2 그리고 서로의 작용은 우리 뭐 있죠? M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L1하고 L2가 있고요. 서로 작용하는 우리 뭐 있죠? M이 있는데 하나는 왼쪽에 찍혀 있고 하나는 뭐죠? 오른쪽에 이렇게 찍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왼쪽, 오른쪽. 그래서 위쪽이 뭐가 되고요? 가동이 되는 것이고 아래쪽이 뭐가 되나 우리요? 차동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그냥 단순하게 하고 있거든요. 엇갈려 있을 때 차동, 같은 방향일 때 가동. 그래도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엇갈려 있다고 해서 차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이라서 꼭 가동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같은 방향이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요? 차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정리하시죠.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 엇갈려 있을 때가 차동이라고 지금 돼 있고요. 같은 방향일 때 가동인데 이렇게 그렇죠? 엇갈려 있을 때도 뭐죠? 가동. 그렇지만 나라는 방향일 때도 우리 뭐가 올 수 있다? 차동이 올 수 있다. 그렇죠? 요번에 이제 그걸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나라는 방향으로 잡혀 있는데 뭐가 되는 거죠? 차동이 될 수 있다. 이 방향이 이렇게 되고요. 방향 이렇게 잡으면 요거는 뭐가 되죠? 차동이 됩니다. 자, 요거 이렇게 해서 뭐가 되죠? 들어오는 방향으로 잡혀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가면 여기서 뭐죠? 나가는 방향으로 잡혀 있다고. 나란히 찍혀 있지만 하나는 들어오는 방향, 하나는 뭐죠? 나가는 방향으로 잡혀서 얘가 뭐가 된다? 차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요거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가동 차동이 달라지는구나 우리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여기는 5번을
마무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한번 하신다고 하면 뭐 이 정도 나와 있는 문제에 답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하셔서 5번 마무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다음 문제는 조금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8번 갑니다. 요건 이제 자기약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전하량이 주어져 있고요. 우리 도체구 표면에 전이가 또 주어져 있고요. 우리 도체구에 뭘 찾으라고요? 반지름을 구하시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어져 있는 이런 형태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자, 우리 전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전이하고 관련된 의식은 이렇게 쓰죠. 4파 입실론 제로 R분의 뭐 써죠?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전이가 나오면 여러분들 또 알고 계신 게 뭐 있죠? 우리가 근데요. 전기 세기도 있죠. 그다음에 힘. 그러니까 세기에 구하는 식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에다가 R 제곱에 Q1, Q2 두 전하세에 작용하는 힘이 있죠. 우리 전기의 세기를 구하면 우리 뭐가 되죠?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에다가 R 제곱에 뭐가 되나요? Q. 그죠? 요거죠. 요거 세 개가 여기는 두 개 있는데 하나 빠지면 여기 되는 것이고 여기는 제곱이었는데 제곱 빠지면 여기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뭘 찾는 거냐면 요거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우리 도체구 표면의 전이가 주어져 있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찾아가셔도 뭐 간단하게 뭐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요거 이제 C는 4파 입실 뭐또 좀 따져야 돼요. C에 대한 부분에 이제 정전 용량 나와서 우리 전에 관련돼서 이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이 형태를 좀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한 식을 그냥 이용해서요. 그것씩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이거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풀어보자. 전이 구하는 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R은 거꾸로 오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요거는 우리 뭐죠? 9 곱하기 10의 구승이고요. 자, 요거 전이가 요거 나왔으니까 그냥 3 곱하기 10의 구승에다가 Q값. Q가 얼마라고 했죠? 2.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풀려고 합니다. 다른 거 이용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풀었어도 여러분들 답을 찾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죠? 6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다른 식을 이용하지 않고요. 그냥 요거 가지고 그냥 풀었다. 원래는 이렇게 풀지 않고 다른 좀 복잡한 단위를 거쳐서 풀어야지만 나오는 수식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생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갑니다. 자, 9번이요. 다음 그림에 그래서 이롬의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시 이렇게 됐네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될게요. 여러분들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요게 살짝 방향의 위치가 다른 형태로 가여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걸 딱 보시면서 요거 어떻게 되지? 그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 거 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것만 신경을 쓰셨으면 뭐 나머지 문제 답을 자, 이거 뭐지? 그죠? 그거 찾아내는데 그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신경 쓰셔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뭘 이용해서 푸냐면 여러분들 중첩을 정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중첩의 정리. 자, 첫째 뭘 이용해서요? 12V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 요 양단 전압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2V를 기준을 해서 요게 걸리는 전압을 보면 자, 그때 우리 해석을 할 때는 이 전류는 우리 뭐죠? 개방 상태에서 여기 걸리는 전압을 보는 거죠. 그러면 요게 개방이 됐다고 보면 이렇게요. 이렇게 개방이 됐다고 보면 저항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전압이 나눠지는 전압 분배를 이용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때 걸려 있는 이 전압을 우리 뭐죠? V1이라고 한번 해보자. V1은 저항 두 개가 직렬로 되는 거니까 2 플러스 뭐 분해요? 1분의 어디에 걸려 있는 전압이? 1에 걸려 있는 전압이야. 자, 근데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것은 이쪽에 전위가 지금 반대로 돼 있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아래쪽이 플러스죠. 그러니까 서로 이 형태는 우리 뭐를 곱하자고요? 마이너스 12V를 곱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죠? 4V의 전위가 걸립니다. 그죠? 밑에가 플러스고 위에가 마이너스인 전압의 형태가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 가서 두 번째는요. 이번에 뭘 기준으로 해서 12A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때 걸려 있는 전압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 뭘 기준한다고요? 여기 조제는 12A를 기준한다. 그러면 얘를 우리 이 전압번호 이번에 뭐 시켜보죠? 단락을 시켜놓고 구한다. 그러면 12A가 이쪽과 이쪽으로 전류가 갈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 전류를 우리가 만약에 I2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요게 흐르는 전류를 구해서 거기다가 뭐 곱하죠? 2를 곱하면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 뭐죠? 우리 V2라고 해놓고 구할 수 있습니다. 저항이 두 개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니까 병렬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렬로 됐을 때 여러분들 뭘 쳐야죠, 우리요? 불로 또는 뭐 분류 전류 이렇게 나눠진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I2를 구할 수 있습니다. I2에 해당되는 우리 어떻게 구하냐면 두 개의 저항 더한 가운데 2 더하기 1분의 이쪽에 흐르는 전류 1옴에 흐르는 전류 구할 때는 맞은편 저항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곱하기 12 하면 여기 지금 뭐가 되는 거죠? I2 전류가 되는 겁니다. 자, 전류에다가 뭐를 곱해야 되죠, 우리요? 저항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전압이 되는 거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밑에가 3이고요. 요거 24니까 몇 볼트 걸리죠? 8볼트,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말해서 이 마이너스 의미는 뭐냐면 아래가 플러스고 위에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고 8볼트라는 얘기는 위쪽 아래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압의 극성이 다른 거로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답은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거니까 8 플러스에다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빼는 거죠. 그래서 답은 우리 몇 볼트가 답이 됩니까? 우리는 4볼트가 답이 된다. 그렇게 답을 찾으셔서 답은 몇 번이죠, 우리요? 2번. 뭐 중첩의 정리에서도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중첩의 정리가 시험 문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서 내 거를 만드셔도 충분할 듯 합니다. 10번 가볼까요? 10번 갑니다. 생각보다 요게 여러분들 잘못하면 어렵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또 요겁니다. 최대값. 요 전압의 입력 전압의 최대값을 구하시죠. 근데 여기 조건이 뭐가 주어지냐면 최대 전력입니다. 최대 전력. 요게 생각보다 잘못 접근하면 안 풀릴 거예요. 그래서 ZL을 우리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죠? 10에다가 몇 도라고요? 60도.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극형식이니까 삼각함수 형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의 몇 도죠? 60도. J 사인의 몇 도죠? 60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건 이제 여러분들 암산해서 아실 거니까. 그렇죠? 요거는 뭐가 되죠? 2분의 1이고 뒤에는 뭐죠?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요거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안으로 들어가면 5 플러스 J의 5 루트 3이 됩니다. 자, 우리 부하저항이 어떻게 나타내졌다고요? 이렇게 나타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이렇게 복소수 형태로 돼 있을 때는 우리 서로가 어떤 관계가 돼야 여기에서 최대 전력이 나오나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자, 어떤 관계 서로요? 공액, 그죠? 켤레 복소수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5 플러스 J의 5 루트 3이니까 여기의 값에서는 여기 나온 요거는 뭐죠? 5 마이너스 J의 5 루트 3의 형태가 되어야 서로 우리 공액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실 거예요. 이때 부하저항은 여기 Z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에 서로의 뭐의 관계라고 우리요? 요거의 관계가 있어야 우리 뭐가 된다? 최대 전력이 나온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니까 여기 뭐죠? 마이너스. 요거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요거 마이너스. 그렇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요 5는 R이고요. 5 루트 3은 뭐 되냐고요? X를 나타냅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을 찾아가 볼까요? 자, 이제 조건을 하나 찾았어요. 그 조건을 이용해서 이걸 찾았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제 기억해 드릴게요. 이걸 이제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요 식은 4R분의 우리 뭐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신 거? V제곱입니다. 4R분의 V제곱이에요. 4R분의 뭐란다? V제곱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4R분의 V제곱이 뭐냐? 우리는 뭐라고 했죠? 맥시멈 전력이라고 식을 외우죠. 자, 우리 맥시멈 전력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나요? 여기요? 최대 전력이요? 1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때 우리 뭘 구하는 겁니까? 요 V 구하러 가는 거예요. 요 V 구하라는 얘기. 자, 그러면 이 형태로 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맨 앞에 거 10은 4 곱하기 R인데 R 구해놨잖아요. R이 얼마라고요? 5. 그죠? 5. V의 제곱 요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오면 V의 제곱은 요거 20에도 곱하니까 뭐죠? 200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 식에서 V를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뭔가요? 100 곱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10루트2가 됩니다. 10루트2예요. V를 그래서 답에 보니까 10루트2가 없네 이렇게 된 거지 이제. 그렇죠?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이 값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주어져 있는 식에서 찾아가는 이런 과정들 여기 나오는 이 V에 대한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우리 뭐죠? 우리는 시료값이에요. 시료값. 근데 이 문제에서는 시료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뭘 구한다고 그랬죠?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시료값에다가 곱하기 뭐 해야 되죠? 루트 2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지금 10루트 2를 구해놨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루트를 해서 답은 뭐가 된다 우리요? 20V가 된다. 최대값 조심하셨어야 돼. 시험. 공부를 조금 덜 하신 분들은 답이 없다고 그랬을 거고 하신 분들은 요거 답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아마 틀린 사람도 나올 거다 생각을 하면서 답을 푸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요. 여러분들 10번 문제 아주 좋은 문제 같습니다. 10번 문제요.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좀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거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우리 11번 가볼까요? 11번 가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 문제도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여기 보니까 뭐 키워드는 여기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고민한 거는 저항이 없으면 여기도 20V, 20V, 20V 해서 계산해서 답을 찾을 때 여기 저항이 있네? 그렇게 아마 좀 생소하다고 느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있죠. I라는 전류가 흐르가면 전류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세 개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 R에 흐르는 전류, L에 흐르는 전류, C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갈라질 것이다. 그렇죠? 여기가 몇 볼트인지는 모르지만 요게 있기 때문에 요게 없으면 여기 20V, 20V, 20V 걸리지만 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20V가 여기 와서 다 걸리진 않겠죠. 그러니까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V. 여기도 병렬이니까 똑같은 거니까 V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기도 뭐 V가 걸리겠죠. 뭐 똑같죠. 근데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체 전류는 우리 이렇게 따지면 편하죠. R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C에 흐르는 전류에서 L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크게 구했어. 그렇죠? 이렇게. 요거예요. 그래서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이게 똑같으니까 그냥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없다고요. 지금. 그렇죠?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류도 똑같으니까 빼버리면 뭐죠? 0이 돼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냥 계산할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됐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C. 자, 여기 XL이 얼마입니까? 10이죠. 그러니까 10분의 V 얼마인지 몰라요. V는요. 지금 구하는 게 아니니까. C에 흐르는 전류도 마찬가지로 뭐죠? 10분의 V.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죠. 크기가 똑같은 거 빼버리니까 뭐죠? 이 전류 0이라고. 그러니까 뭐만 남죠? R에 흐르는 전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이건 다 생략입니다. 생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만 남는 거죠? 얘만 남는 거니까. 이쪽으로는 흐르는 전류는 뭐다? 없다. 0이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I라는 전류는 이쪽만 존재하면 저항이 몇 개 있는 거죠?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10 플러스 10분의 전압이 몇 볼트죠? 20볼트죠. 요거 계산하면 답은 몇 암페어가 나오나요? 1암페어. 그러니까 요 관계만 조금 이해를 하셨다면 그 문제 답 찾는 것은 그래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됐죠? 요거. 기억을 좀 잘 하셔서 연습을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매번 여러분들이 이제 풀었던 시험 문제들이 이렇게 요거 저항이 없는 거 이렇게 놓고 풀었거든요. 그렇죠? 저항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항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죠. 얘는 뭡니까? 없는 거. 그때는 뭐죠? 요거 이제 없는 회로다. 여러분들 저 보신 거는 없는 회로 많이 보셨을 거니까. 그럼 뭐죠? 그때는 저항이 10밖에 없으니까 10분의 20이니까 그때는 뭐가 되자면 2A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류만 달라질 것이다. 요거의 임페던스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퉁 쳐서 없어진다.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해하신다면 답 찾는 데서는 크게 어려움 없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자, 우리 12번은 일단 건너가고요. 우리 13번, 13번이 중요하니까 우리 13번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영문에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직렬로 돼 있어요. 자, 뭐라고 하냐면요. 유효 전력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유효 전력을 P를 하면 P는 I 제곱에 뭐합니까? R 또는 VI의 코사인의 세타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게 V RM에서 주어져 있죠. 그럼 I 찾고 뭐 찾고 또 코사인 세타 영유 찾고 무지하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왼쪽 걸 가지고 구할 건지 오른쪽 걸 가지고 구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복잡합니다. 주어져 있는 게
전압하고 전류가 딱 주어져 있으면 간단해요. 전압과 전류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얘를 이용하는 게 훨씬 쉬운 거고. 그럼 간단합니다. 이거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전압은 좋은데 전류가 지금 딱 눈에 보면 선뜻 눈에 안 띄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위상 요것도 코사인 세타 구하라가니까 그런 것들이 번거롭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하자. 자, 전류가 없잖아요. 전류가 없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전압을 뭐로 나눠서요? 이렇게 나눠서 제곱에 R 하면 됩니다. 자, 이건 설명이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암산하셔서 빨리 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Z는 뭐죠? R과 X의 제곱분의 V의 제곱에 뭡니까? R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제 따라가 보자고요. V 값 얼마라고 됐나요? 100. 100이요? 자, 밑에 나와 있는 R 제곱. R이 얼마라고 돼 있나요? 6. 그 다음에 X가 얼마죠? 8. 그러면 6제곱, 8제곱 하면 답이 나왔네요, 벌써. 그죠? 여기 뭐죠? 6. 그러니까 딱 떨어진 값은 나오니까. 여기 뭐죠? 6제곱, 8제곱, 루트 100이 돼서 10이 되죠. 그러니까 100을 10을 하니까 10이니까 10제곱이니까 얼마 나옵니까? 600.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 건지 이쪽으로 할 건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 좀 잘 좀 보셔서요. 600. 이건 이제 유효 전력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무효 전력을 구하라고 나왔다. 그러면 I 제곱에 우리 뭡니까? X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I는 구해놨잖아. 아까 뭐라 했죠? 10의 제곱. 자, 그럼 이거 구한다 그러면 10제곱에 곱하기 아까 X가 얼마라고 그랬죠? 8이죠. 그러니까 8 하시면 800이 우리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무효 전력이 됩니다. 하나 더 하면 우리 피상 전력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피상 전력은 I 제곱에 우리 기본적인 식을 쓴다. 이렇게 쓴다. 물론 이제 이게 구해져 있다면 요거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피상 전력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죠. 10제곱. 자, 우리 Z 얼마입니까? 제곱하면 요거 뭐죠? 1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뭐죠? 1000이 되겠네요. 단위는 볼트 암페어. 그렇죠? 그래서 한 문제를 놓고 이렇게 얼마든지 이걸 물어볼 수 있고 이걸 물어볼 수 있고 다른 걸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유효 전력만 구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자, 13번 답은 600이 나왔다. 우리 가장 기본적인 유효 전력 구하는 시험 문제 일단 튀어나왔으니까요. 아까 했듯이 I 제곱 R을 이용할 건지 VI 코사인 세타를 이용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연습에 의해서 찾아가셔야 돼요. 그런 부분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번이 있네요. 자, 우리 14번은 좀 건너뛰었어요.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시죠. 15번. 자,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여기서 이제 무효 전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무슨 전력 구했죠? 우리 13번에서는 유효 전력. 여기서는 무슨 전력이요? 무효 전력을 구하라고 나왔다. 그러면 우리 아까 조금 아까 했던 그거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유형의 물론 찾아가는 과정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이거 내면 안 되거든요. 자, 무효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조금 아까 뭐였죠? I 제곱에 X를 찾으러 간다. 여기 뭐죠? I는 주어져 있어요. 구할 필요 없이 주어져 있다. 그럼 우리 뭘 찾으러 가는 거죠? 요거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에서요? 여기서 답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우리 10에서 주어져 있는 자, 그럼 요게 하나가 잘못되어 있네. 요건 빠져야 되는데, 그죠? 요 부분 Z는 요걸 좀 뺍시다, 그죠? 하나 더 끼어 들어갔네요. 자, 그럼 이쪽을 빼지 말고요. 요걸 빼면 되겠죠. 그죠? 요거를 요 10을 뺍시다. 그죠? 요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가 요거죠. 자, ZL은 10에다가 익스포넨셜 J의 6분의 파이.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될 거니까요.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ZL을 따져야 돼. 요거 이제 G함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걸 이제 극형식으로 구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 했던 거. 3분의 파이. 우리 조금 전에 했던 문제가 요거잖아요. 우리 몇 번에서 요거 했나? 여러분들요? 우리 아까 최대 전력 나오는 거. 우리 몇 번에서 했죠? 여러분들? 10번에서. 10번에서 했던 걸 복수하시면 대표시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코사인의 3분의 파이에다가 J의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아까하고 똑같아졌네요. 그렇죠? 자, 요거 2분의 1이니까 5에다가 플러스 J의 5루트 뭐죠? 3이 나온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답을 찾아가는 데서는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6분의 파이. 잘못됐네요. 자, 여기가 6분의 파이네요. 3분의 전 지금 3분의 파이를 놓고 나서 답을 쓰니까 다시 한번 씁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코사인의
6분의 파이 j 사인의 6분의 파이 그죠? 자, 요거는 뭐가 되죠?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뭐가 되죠? 2분의 1이 되는 거죠. 아까 반대로 된 거밖에 없어요. 아까 10번에서는 여기가 6분의 파이로 나온 거고 여기는 뭐죠? 아니 3분의 파이로 나오고 여기는 6분의 파이로 나왔다. 자, 곱하니까 답은 뭐가 되죠? 5 루트 3이 되는 것이고요. j2에 뭐가 되죠? 5, 그죠? 앞에 11로 그러면 요 값이 뭐가 되고요? r. 요 값이 뭐가 됐다 그래요? x.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건 뭐죠? 10. 그다음에 곱하기 뭐 하면 되니까 5. 그죠? 그럼 답은 얼마 나옵니까? 우리요? 500. 자, 그래서 이 답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죠? 아까 했던 부분을 맞추신 분이라고 그러면 여기 나온 15번 답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확인하셨어요? 여러분들 거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자, 우리 16번에 여러분들 풀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조금 확인해야 될 거 17번으로 가겠습니다. 17번. 자, 가볼까요? 한 상의 임피던스가 아까 우리는 단상이었는데 이제 몇 상으로 하냐? 3상으로 왔어요. 이런 것 때문에 Y결선, 델타 결선은 3상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여기서도 보니까 또 유효전력을 구하라고 나왔네요. 아까는 단상이었고요. 자, 이번엔 뭐죠? 3상으로 왔습니다. 3상. 그래서 이때 유효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3의 IP의 제곱에 R. 그렇죠? 3의 IP VP에다가 코사인의 세타. 루트 3의 선전류에다가 선전압에다가 코사인의 세타. 자, 3상이 오면 이제 선전압, 선전류, 상전압, 상전류가 나오죠. 그죠? 요거 보시면 요 VP는 IP는요. 상전류. 그다음에 상전압. 요거는 선전류, 선전압이라고 한다. 됐죠? 그러니까 세 개의 수식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뭐를 가지고 구할 거냐? 빨리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전류하고 전압이 좋대. 전류 따로 구하러 가야 되는데 뒤에 보면 또 코사인 세타가 있어요. 코사인 세타 안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걸 또 찾으러 가야 되고 번거롭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뒤에 거보다는 요거를 활용을 해서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럼 요건 똑같습니다. 아까 VP에서요. 뭐로 나눈 거죠? 임피던스로 나누어서 제곱. 그럼 전류가 되고 여기다 곱하기 뭐죠? R 하면 무슨 전력이 된다? 유효전력. 여기다 X 곱하면 무효전력. Z 곱하면 피상전력이 된다. 그것만 염두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아까하고 이제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여기는 뭐가 됐죠? R 제곱에다가 플러스 X의 제곱. 그렇죠? 그다음에 VP의 제곱 또는 R. 자, 요거 이제 갑니다. 자, 여기 삼상결선에서 이렇게 되죠. Y결선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보고 뒤에 부하가 연결돼 있다고 보면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요. 선간전압이 100루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에 걸려 있는 전압이 100루트 3이라는 얘기고. 자, 우리는 구할 것은 VP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걸려 있는 요 전압이 우리 뭐죠? VP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형태에서 VP는 우리 VL을 뭐로 하죠? 루트 3. 여러분들 외우고 계신 건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요. 이거 똑같은 게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우리 몇 배다? 루트 3배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는 요걸 구하는 거니까 루트 3일로 넘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형태 VP가 구하기 위해서는 뭘 나왔다고? 선간전압을 루트 3. 이게 선간전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루트 3을 뭐로 나눴다고요? 루트 3으로 나눠야 뭐가 된다? 선간전압이, 상전압이 된다. 그러면 밑에는 R 제곱, X의 제곱이니까 R이 얼마라고 돼 있나요? 5죠. 그렇죠? 그러니까 40제곱, 30제곱. 여러분들 암산하면 나오실 거니까 바로 쓰면 되죠. 5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 보셔서 곱하기 뭐 한다? 40. 자, 그럼 다시 한번 갈까요? 이렇게. 자, 밑에는 뭐가 돼 있죠? 50. 자, 위에는 없어지니까 뭐가 된 거예요? 100이 된 거고요. 요거의 제곱에 곱하기 뭐가 됐자고요? 40. 가운데가 2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뭐죠? 2의 제곱이 되니까 답을 따져 보시면 금방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 나오는 4에다가 12에다가 곱하면 답은 바로 나올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요거 12에다가 그렇잖아요. 요거 4에다가 12에다가 40 곱했으니까 얼마 나오죠? 480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가는 데서 설명이 조금 이런 부연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진 것뿐이 이제 시험장 가서 답을 풀 때는 1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답을 푸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고요. 자, 우리 18번을 한번 가볼까요? 18번 갑니다. 작년에도 이 비슷한 문제 나왔었는데 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정수를 구했어요. 여기 보면 쭉 그려서 R이 있고요. 직렬로 뭐가 연결되죠? L이 연결돼 있어요. 권선이 관계 있는 자기의 코이니까 R과 L의 회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시정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우리 뭐죠? R분의 L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R은 주어져 있네요. R은 얼마라고요? 12라고. 그러니까 우리 뭘 찾아가는 거예요? 요거 찾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 L 구하려면 이런 식이죠. L은 I분의 N파이라는 식을 염두에 떠올리면 맞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틀리는 거죠. 뭐 단순하게. 자, 이렇게 해서 I 전류가 그때 얼마 흘렀다고요? 10이 흘렀죠. 10. N 얼마입니까? 여기 권수죠. 얼마죠? 2000. 자, 파이 자속 나와 있네요. 얼마입니까? 이렇게 있어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렇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답이 12가 나올 때 쉽습니다. 그렇죠? 요거 올라가서 10 마이너스 3승 3개 없어지고 2 곱하기 6이니까 12. 그러면 구해놨네요. 그러면 시정수는 우리 몇 초라고요? 1세컨드. 답은 4번이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서 여기 나오는 부분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우리 19번하고 이제 20번이 나와 있는데요. 19번은 여러분들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저는 일단은 그거 빠진 건 나중에 또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요. 자, 우리 19번 말고 20번. 20번을 마지막 문제로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접근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쉽게 갈 수 있고 굉장히 어렵게 갈 수 있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지금 뭘 구하라고 되냐면 쭉 주어져 있네요. 프리의 급수를 A0 구하라는 얘기죠. A0. 그렇죠? 이건 무슨 성분이죠? 직류 성분이에요. 그렇죠? 직류 성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기본파하고 고조파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 무슨 파예요? 삼각파잖아요. 삼각파죠? 그럼 빨리 떠올리는 거예요. 삼각파에서 A0.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공식을 이렇게 외우고 계신 분도 있어요. 제로에서 t에서 주어진 함수를 우리 뭐 했어요? 적분했어. 이게 정상이잖아. 근데 이게 뭘 구하는 식이죠, 여러분들? 삼각파에서 이거 뭐 구하는 식입니까, 여러분들? 평균값 구하는 식이잖아요. 여기 직류성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삼각파인데 삼각파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형태를 구한다는 얘기는 여기 나오는 여기까지 함수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적분을 해서 대입해서 구해야 되는 번거로운 복잡한 과정을 오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여기 나오는 이 평균값을 구하는 식은 여러분들 우리 뭘 알고 있다고요? 최대값을 뭐로 나눠서요? 2로 나눠서 평균값을 나타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거 기억하신 분은 답은 금방 찾아가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최대값이란 건 뭐죠? 맨 꼭대기값입니다. 맨 꼭대기값. 그렇죠? 쭉 따라가면 얼마란 얘기죠? 10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쓰신다면 답은 뭐가 되나 우리요? 5. 그렇죠? 답은 5입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죠? 3번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계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 음미를 하고 계셨다 그러면 이거 머릿속에 딱 암산해서 답 쓰는 데까지 뭐예요? 이거 삼각판하고 답을 쓰는 데까지 한 10초면 됐습니다. 딱. 그렇죠? 그럼 시간을 또 많이 저축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그때 내가 모아놓은 시간을 모아서 조금 복잡한 듯한 문제에다가 우리 뭐죠? 풀러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문제를 내가 풀어가면 안 돼요. 하나 풀는데 막 한 5분, 10분 걸린다. 그럼 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풀 수 있더라도 뭐 해야 돼요? 패스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20번까지 다 풀고 나서 그래도 시간이 남네? 그러면 아까 오래 걸렸던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 패스하고 넘어갔던 문제들 있죠.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투입을 해서 시간 아꼈던 걸 거기다 시간 투입을 해서 그 문제를 풀러가야 돼요. 그죠? 그런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여러분들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들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수업은요. 이렇게 20분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신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기를 바라면서 이 강좌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열고 가십시오.